안녕하십니까. 바른교육연구소 원장 오지은입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아이들 영유아기에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은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초등학기에 넘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초등학기에 올라오면 아이들이 어쩌면 독서보다는 학습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엄마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두뇌 개발에 대해서 아이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 뇌 개발에 신경 쓴다기보다 아이들 학습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많은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 학습을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너무 책을 읽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책을 읽으면 가장 효율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교육연구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그건 바로 스마일 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영재들의 두뇌 독서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길래 뇌를 써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 아이들은 한 번 독서를 했는데 머릿속에 쏙쏙쏙 잘 기억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스마일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엄마들은 책과의 전쟁에서 시작되었고 학습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디에 더 많은 기울기를 기울이고 계세요? 책인가요? 아니면 학습인가요? 아마 마음으로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다 학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책과의 전쟁은 그만하시고요. 책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고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즐길 수밖에 없죠. 여기 잠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선생님의 영상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달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 다 읽었어요. 제가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다 포함해가지고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계약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텍스트를 읽는 거를 즐기세요. 지금 집에 가면은 교과서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을 거고 뭘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두 텍스트라고 인정을 하시고 자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책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영상 보시면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상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돌아서 봤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말이, 책만 열심히 읽었더니 어느 순간 문단이 다 보이면서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도 빨라지겠구나 하는 말 보셨죠? 제 그 말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진 않았나, 학습이 먼저인가 독서가 먼저인가의 문제에서 독서를 많이 바탕으로 하면서 아이들 두뇌가 개발이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아이들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 많은 시간 책만 읽어라 그러면 당연히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저희가 한번 어떤 식으로 독서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만 단순하게 많이 읽으면 3배 속도의 빠르기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면 3배 속도만 빨라진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없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10폭 확대 운동을 해서 우리의 시각 능력을 옆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아이들 책을 보는 눈을 확대시키고 두뇌를 회전시키는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책을 읽게 되면 5배가 빨라진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10폭 확대 운동으로 아이들 두뇌가 빨라지는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전체 뇌를 사용하고 우뇌 좌뇌를 동시에 자극했을 때 아이들은 10배에서 100배의 빠르기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엄청 좋으시죠?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가 100배 속도로 빨라진다.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요. 포토 리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책을 찍어내듯이 읽는 능력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훈련이 되어서 아이들이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SNLP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N은 뉴런이란 말이고요, L은 랭귀지란 말이거든요. 뉴런이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란 뜻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뇌에 있는 세포가 책을 읽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좌뇌로 인지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우뇌로 인식을 해서 밖으로 꺼낼 때는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림 상상력을 가지고 아이들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머리에는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은 뭐가 발달된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좌뇌 발달형이죠. 많은 아이들이 문자나 수학적 언어냐 이런 논리, 사고, 분석 능력은 좌뇌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술적인 지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운의 영역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이렇게 운에는 이렇게 색깔들이 막 칠해져 있죠. 상상, 창조, 그다음에 직관내, 음악 예술적인 지능을 운해가 발달했다고 해요. 엄마들이 운해만 발달해서도 안 되고 자네만 발달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어머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80% 이상이 좌뇌형 아이들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운해를 발달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뇌로 글자를 인식을 해서요, 운해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서 아이가 머릿속 상상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운해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이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좌뇌만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독서나 학습을 통해서 방금 읽고도 오래오래 생각나는 독서법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독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내 몸을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학원에 피어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집중과 몰입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들아 집중하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다고 아이들이 집중하나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엄마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집중과 몰입의 차이를 본다면요, 집중은 정말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나무를 찾는 집중의 시간보다는 아예 내가 처음부터 나무를 집중해서 보려고 생각하고 그 몰입의 시간으로 빠져드는 것이 몰입으로 가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분산된 환경이 아니라 완벽하게 몰입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몰입으로 들어가는 고정점 음식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뇌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중앙에 있는 검은 온점을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검정 온점을 집중 주고 바라보다가 겉에 있는 원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다 해서 몰입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잠깐이라도 아이들한테 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쉽게 몰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 CG가 확대 운동이라고 해서 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 크기가 어떤가요? 요만큼의 시선으로 아이들 시선이 이렇게 좁혀 있잖아요. 그 시선을 옆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휴대폰 크기는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보는 책 크기는 어떤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위로 옆으로 이렇게 내 시각을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단순히 시폭을 확대시켜주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눈을 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뇌예요, 뇌. 우리의 눈과 뇌는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두뇌를 최적화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눈 운동을 시켜주지 않죠. 오히려 한 곳에 응시하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TV를 바라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아이들은 거기 시각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눈을 운동을 하나요?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전두엽도 망가지고 아이들 생각하는 뇌를 거의 망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눈을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확대시켜주면서 우리 두뇌를 활성화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좀 더 하면 아이들이 한 번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시폭이 확대된다는 거죠. 잠깐 여기 보시면요, 축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쫙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 적 있잖아요. 엄마들의 대부분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요, 중앙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중심 부분만 이렇게 확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CG각 운동을 하고 나면 양옆으로까지 정말 확대를 많이 해서 내 눈이 이 옆에까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 능력을 먼저 활성화시켜주는 방법도 이렇게 앞에 있는 CG각 운동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머니도 함께 해보실 거예요.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이제 10가지에 있는 글자들을 한번 암기해 보세요. 눈으로만. 절대 적지 않고 눈으로만 30초만 한번 암기해 보실게요. 어떠셨어요?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기억하는 거를 종이에 적어 보셔도 되고요. 내가 30초 동안 얼마나 만큼의 기억을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4개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5개 이상을 기억한다고 해요. 옆에 한번 보실게요. 30초 똑같이 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몇 개 정도 기억하셨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8개 이상은 다 기억해요. 저도 진짜 신기할 정도 10개를 다 기억하더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여기서 저희가 엄마들하고 많이 체험을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10개를 다 기억해요. 어머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에 있는 부분이요 좌뇌 능력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그림 인지를 한다고 해서 우뇌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기억의 뇌는요 좌뇌보다는 우뇌 영역을 가지고 더 많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우뇌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글자로 인지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시죠?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글자로 인지를 하게 해야 될까요? 그림으로 인지해야 될까요? 내 눈은 글자를 인지하고요. 내 머리는 우뇌로 인지를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장기 기억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좌뇌 우뇌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좌뇌 독서법은요 7, 3, 2, 5, 2, 2, 5, 7을 한 글자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좌뇌형 독서법이고요. 우뇌형 독서법은 한 번에 이걸 찍어내듯이 한 번에 머릿속으로 인지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홀브레인 독서법은요 7, 3, 2, 5, 2, 2, 5, 7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장기 기억화 만들어주는 그런 그 독서 방법이거든요. 어머니들은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홀브레인 독서법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아들을 이런 방법을 가지고 독서법을 시켰더니 아이가 한두 권 읽는 독서법을 똑같은 시간에 10권, 20권 읽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기억은요 우리가 빨리 읽는다고 기억이 줄어들고 늦게 읽는다고 해서 기억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기 기억에서도 아이들은 이걸 장기 기억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뇌 독서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두꺼운 책을 아이들이 막 읽게 하잖아요. 잘 못 읽죠 애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두꺼운 책을 우리가 막 읽을 때 잘 이렇게 빠르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홀브레인 형식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느냐 보시면요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전부 다 타이핑을 치면서 글자를 쓰면서 작업을 하나요? 먼저 머릿속에 내가 어떤 책을 적을 것인지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 것인지 머릿속 상상을 먼저 해요. 내가 이미지를 먼저 기억해내죠. 그 기억이 완성되면 내가 타이핑을 치거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뇌로 기억한 다음에 좌뇌로 글을 쓰게 되죠. 독자들은 어떤가요? 독자들은 반대로 우리가 글자로 적혀있는 글을 좌뇌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글자를 읽어서 우리가 우뇌 형식으로 작가의 마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작가와 독자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내가 처음에 작가가 썼던 상상력과 독자가 상상했던 것이 일치하게 되면 그걸 바로 정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된 글자를 내가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읽는 작가의 마음과 통한다면 내가 잘 읽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작가의 모든 것을 내가 인지해서 완전한 내 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책은 암호화된 글자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딱 덮고 나면 내 머릿속에 거의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부터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시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책 읽을 때도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이 좌뇌와 우뇌를 통합해주는 눈 트레이닝이거든요.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좌뇌와 우뇌를 이렇게 통합 훈련을 해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너무 좋고요. 저희 바른교육연구소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많이 보급하려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머니 요거 보시면 저희가 시간을 드리면 빵칼을 사용하여 3번만 잘라서 8조각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어머니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생각 다 하셨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어떤 아이들은 사고하는 힘이 좋거나 이런 생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은 금방 맞춰요. 그런데 생각하는 걸 힘들어하고 틀에 박힌 생각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게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2조각을 자른 다음에 밑으로 1조각을 자르면 또 8조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자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사고가 단순화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두뇌 트레이닝은 아이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내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두뇌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지각 운동으로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두뇌 트레이닝 방법으로 두뇌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책은 자연적으로 읽어지고 그 다음에 두뇌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내가 읽는 텍스트들은 더 빨리 눈에 들어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본론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박문호 박사님 아시죠? 뇌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냐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이미지화
형상화시켜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시키고 형상화하는 방법을 계속 훈련을 한다면 엄청난 속도로 뇌가 발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미지화, 시각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방법으로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몸을 띄고 뭐 이렇게 계속 줄넘기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계속 그런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뇌도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두뇌 활성화하는 3가지 방법이라고 첫 번째 질문의 힘, 두 번째 절차의 힘, 세 번째 상황의 힘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의 힘은 한 가지 질문을 정확하게 해서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내 안에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절차의 힘, 절대 한 번에 10까지 갈 수가 없다. 1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통해서 10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세 번째 상황의 힘, 내가 극한의 상황을 주고 아이들한테 무조건적인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2분 또는 3분 이렇게 아이들 상황을 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말해야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의 힘으로 아이들의 책을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병대 사람들한테 바다 한가운데에 뛰어들라고 하고 그냥 살아나와 했을 때 어떤가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 방법은 상황의 힘으로 들이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분, 20분 늘어지게 읽게 하는 게 아니라 1분 또는 2분 동안 너희가 지금 이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상황의 힘을 주면서 읽게 만들어야지만 아이들이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텍스트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인지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책 속도도 빨라지고 우리가 책을 읽고 났을 때 많은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공부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 두뇌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영재들의 두뇌 독서법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입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그렇게 책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보다 읽는 방법이 좀 더 활성화되고 두뇌 기억을 좀 더 장기 기억화시켜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